해가 빛나는 봄에 아빠, 벌써 봄이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어. 해가 빛나는 봄이라는 뜻을 가진 아빠의 막내딸 해봄이는 다른 새내기들처럼 가슴 설레고 마음 따뜻해야 하는데 왠지 무겁고 괜히 조금 슬퍼지네. 해나 언니는 아빠처럼 해군이 되겠다고 군사학과로 진학했고 해강 언니는 벌써 대학교 3학년이야. 6살 흐릿한 기억 속 아빠는 사진 속 기억처럼 나를 미소 짓게 해. 고마워 아빠.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아빠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주어서. 이 따뜻한 봄에 아빠와 함께 활짝 피어날 테니 날 꼭 지켜봐줘. 아빠의 젊고 멋진 인생 닮은 자랑스러운 아빠의 막내딸이 춤추듯 고백할게. 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잘 해낼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 아빠가 내게 아주 커다란 힘이라는 거 꼭 알았으면 좋겠어. 아빠 사랑해요 아빠. 아빠의 막내딸 김해봄 드림. 예, 지난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피격으로 순직한 고 김태석 원사의 막내딸 해봄 씨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를 낭독한 모습이었습니다.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영상이죠. 예,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우리 천안함이 피격당한 지 오늘로 딱 14년이 됐습니다. 평택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서는 오늘 전사한 장병들을 기리는 14주기 추모식이 거행됐는데 올해는 천안함이 최신의 함정으로 부활해서 희생 장병들에게도 생존한 장병들에게도 또 유족들에게도 더 뜻깊은 추모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KBS 다큐멘터리 부활 천안함 다시 서해로를 제작한 강나루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 기자, 벌써 14년이 흘렀어요. 일단 천안함 피격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개요를 좀 정리하고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대화를 나눌 거기 때문에 일단 또 너무 오래된 사건이기도 하고 한번 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영상을 보셨지만 이제 앞서 영상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사건을 기리는 날입니다. 하나는 이제 2002년에 제2연평해전, 그리고 2010년 3월에 천안함 피격 사건,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그해 11월 연평도 포격전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3월 26일이고 오늘 저희가 얘기하게 될 내용이 이제 천안함 피격 사건인데 일단 해군 제2함대 소속의 초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의 습격을 대비해서 경계 임무를 서는 함정이라는 뜻인데 이 초계함이 천안함이었고 그때 배에 10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월 26일 날 사건이 났고 그 열흘 전인 3월 16일에 출항을 했는데 이 백령도 앞바다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 중이었는데 예. 21시 22분, 그러니까 저녁 9시 22분이죠. 이게 공식 시간입니다. 이때 북한 소형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침몰을 했고 예. 그 함수와 한미가 분리가 돼서 이제 두동강이 난 채로 침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6명의 이제 우리 장병들이 전사를 했고 58명이 구조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46명이 전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분들을 기려서 천안함 46용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그 천안함의 찢어진 모습이 부모들의 심경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 좀 가슴을 먹먹하게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앞서 우리가 해봄 씨 편지 낭독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10년 넘게 지금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유족들도 직접 만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취재가 늘 조심스럽습니다. 쉽지도 그래서 않죠. 예, 유가족들에게 전화를 드리는 것 자체가 괜히 지난 아픈 상처를 좀 해짓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저도 이제 주저하면서 전화를 드렸는데 감사하게 이제 이 취지에 공감을 해주셔서 이제 취재를 응해주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유이자 여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천안함 46용사 중에 전자부사관이었던 고 문규석 원사의 어머님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어머님은 이제 석정이라는 이름의 식당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 왜 석정이냐면 전사하신 아드님 문규석 원사의 석 그리고 따님의
정 예. 이름을 합쳐서 석정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이 사연을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아드님이 백령도에 배 타러 나갈 때 엄마 그 요리를 잘하니까 예. 우리 부대 앞에 와서 나 같은 장병들한테 좀 음식을 할 수 있게 식당을 그랬군요. 한번 해보면 어때? 예. 라고 해서 여사님이 그래 백령도 갔다 오면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럼 뭐 아들이 순직한 다음에 그럼 음식점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것처럼 백령도에 나갔던 천안함은 이제 돌아오지 못했고 가게 자리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결국 이제 아들이랑 같이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부산에 계셨는데 전혀 연고가 없는 그 평택 그 그랬군요. 이함대 앞에 와서 식당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온 내용을 직접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많이 먹어라. 군인들은 특별 2개씩이다. 감사합니다. 많이 먹어. 흔하니 그렇게 계란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오면 2개씩을 해주고 또 젊은 사람이 오면 그냥 2개씩 해주고 저녁에 일 마치고 나면 아들이 생각나면 술 한잔 먹고 이함대 앞에 가서 내 울고 보고 싶어서 그래갖고 12시 넘어서 이제 가게 와갖고 아침 밥 준비하고 그냥 그랬어요. 간단히 설명하고 보고 싶으니까 저녁에 술 한잔 먹고 가서 앞에서 울었어.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분을 만나 뵀다고 했는데 예. 또 한 분은 이제 고 이상희 하사의 아버님입니다. 이상희 하사는 이제 조리병이었는데 제대 한 달 남겨두고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성우 아버님이 유족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분의 인터뷰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빠 형이 탄 배가 이름이 천안함이 맞아요 그러더라고. 그래 맞아 천안함이야. 근데 왜? 그러니까 아빠 지금 천안함이 침몰하고 있대.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싶었죠. 아니 멀쩡한 배가 왜 침몰이 돼? 그래서 거기서 삼천포에서 바로 차를 돌려서 평택으로 올라오는데 삼천포에서 평택까지 올라오는 그 길이 왜 그렇게 사실 길고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삼천포에서 평택까지 오면서 부처님부터 예수님부터 신이라는 신은 다 찾은 것 같았어요. 제발 내가 살아있게만 좀 해달라고. 예, 유족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슴이 더 먹먹해지는데 피격 14주기에 이런 취재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네, 맞습니다. 뭐 5주기나 10주기가 아닌 이제 14주기에 다시 한번 이제 피격 사건을 제가 돌아보게 된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이제 옛 피격됐던 천안함이 새 천안함, 그러니까 신형 함정으로 부활했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활한 함정의 함장, 그러니까 예. 캡틴이죠. 함장으로 옛 천안함의 참전 장병이 취임을 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오래 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자, 이 중 첫 번째 얘기가 이제 프로그램 제목도 이제 부활 천안함, 다시 태어났다는 네. 것인데 그렇다면 옛 천안함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고 새로운 함정이 탄생했다는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앞에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때 영상 보셨을 텐데 그 뒤에 그 낭독할 때 뒤에 큰 배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신형 천안함입니다. 그래서 함수에 보면 그 함번, 그러니까 번호가 적혀 있는데 826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게 새 천안함의 한 번은 826이었고 옛 천안함의 경우에는 PCC 772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옛 천안함은 두동강이 난 채로 이함대에 전시가 돼 있고 새 천안함은 더 강력한 무장이 돼서 예. 이제 새로 이제 서해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진수식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유가족들도 참석을 하셨던데 현장에서 직접 본 유족 반응들은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찢어진 천안함을 바라보는 뭐 유족의 심정 또 그리고 이게 부활한 천안함을 바라보는 심경이 좀 남다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도 제가 직접 들어보고 왔습니다. 평택의 그 두 쪽 난 천안함을 가서 바라볼 땐 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천안함이 찢어진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 부모들 다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은 다 그럴 겁니다. 근데
새로운 천안함이 부활해서 그 치욕을 해서 서해를 누빈다는 건 생각을 할 때에는 진짜 저희 그 찢어지는 가슴이 조금은 치유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저도 말씀을 여쭤보기 전에는 사실 이제 천안함이 뭐 새로 부활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실까 했는데 이게 어떠셨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그 회장님께서 인터뷰 당시에 이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남들은 뭐 천안함 부활이 무슨 대수냐 이렇게 묻기도 하지만 이제 자식을 잃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예. 이제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이제 우리 자식의 어떤 그 희생, 헌신을 조금이라도 보답받는 그런 생각이 드셨다 이렇게 답하시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번 취재의 의미 두 가지로 좀 짚어주셨는데 그 나머지 하나가 신임 천안함장 취임이라고 했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였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취재를 할 때 총 4분을 만났는데 2명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유가족이었고 2명이 이제 현역 군인인데 이 현역 군인의 특징이 옛 천안함에 당시에 탑승했던 생존 장병. 생존 장병입니다. 이제 참전 장병인데 이제 이번에 새로 부활한 천안함에 새로 또 탑승을 한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이 새 천안함의 함장이 예. 취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이 이제 박연수 중령인데 그 당시에는 2010년 당시에는 대위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작전관이라는 그 야간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이 박연수 중령이 예. 천안함 침몰하고 있을 때 동료 장병들을 앞장서서 이제 구조할 정도로 어떤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그랬군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박연수 중령의 이 어떤 이 함장에 임하는 마음 궁금하실 텐데 그것도 예. 제가 한번 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천안함 이 참전 장병이라는 이 타이틀이 항상 제 앞에 붙어 있고 저는 먼저 전사한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몫까지 계속 다 하라는 어떤 의미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 책임감을 좀 잃고 싶지 않았고 그게 제가 지금 천안함장으로 보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원천적인 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생존 장병들은 사실 그 동료들을 잃은 슬픔에다가 또 사회적인 냉대, 냉소 이런 것까지 좀 또 안아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천안함에 오른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박연수 중령한테 이제 그걸 가장 먼저 여쭤봤는데 이제 어떻게 좀 극복하고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냐. 예.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천안함 피격 당시에 이제 저녁까지 결심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천안함을 타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본인의 이제 아내분 그리고 또 어머님이 반대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아무래도 가족들이 좀 그 배를 좀 타기를 많이 원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연수 중령은 앞서 들으신 이제 그런 본인의 어떤 신경과 결단으로 이제 배에 탑승하게 된 거고 예. 제가 이제 그 참전 장병 중에 또 한 명 이제 그 취재를 했는데 그분 역시 당시에 이제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다시 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분입니다. 이제 류지욱 중사라는 분인데 네. 당시에는 어떤 이제 통신 하사였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천안함이 피격됐을 때 비상 통신기를 메고 천안함 이제 거의 마지막에 나온 어떤 생존 장병이었습니다. 이 류지욱 중사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한 명을 천안함으로 한다. 그때부터 천안함을 꼭 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졌고 새로운 천안함에 꼭 타고 싶다. 제가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생존자들에 대한 아픔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일단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저의 명예를 위해서 일단 천안함을 타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 류지욱 중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살아남은 장병들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감내해온 그런 아픔들, 상처 이런 것도 좀 함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전우를 잃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사실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은 장병들을 향해서 예. 어떤 뭐 냉소, 비아냥 또 언사들이 사실 거칠었던 것들이 존재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큰 사건을 겪었는데
거기엔 손가락질 대상까지 된 거죠. 사실은 유가족들도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또 북한의 소행이 맞냐 뭐 이런 얘기도 주변에서 막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유족들한테. 예, 유가족들이 이제 계속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이 천안함 사건에서 희생됐다 이런 얘기를 굳이 꺼내지 않는 이제 그런 얘기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군요. 예. 46명의 천안함 용사들 14주기에 이 최신의 함정으로 부활한 이 천안함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강나루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